저희 브레인나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는 사고력 영지원으로 브레인나우는 전국에 직영지사가 40여 군데 정도 있어요. 해외로는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미국 얼바인까지 지사가 확장되었고요. 저희 방위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픈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니즈에 맞춰 오픈을 한 센터예요. 그래서 저희 브레인나우를 보실 때 보통 영어, 한글, 한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언어 센터인가 라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두뇌의 효율성과 용량을 극대화시키는 두뇌 교육이 있고, 그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언어 아웃풋이 너무 좋아서 또는 영어를 잘하게 될 것 같아서 한글을 빨리 뗄 것 같아서 보내주시는데, 메인 목적은 두뇌 교육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쭉 진행하게 되시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두뇌 로드맵을 저희와 함께 설계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시작하기에 시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 브레인나우 정규 시그니처 코스의 적정 진입 연령을 제한해주고 있는데, 그게 24개월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가장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는 스테이지 1, 2 코스를 마무리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 기관에 진입을 하고 나면 영어, 한글, 파닉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문자를 구조적으로 인지하고 쓰기까지 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멘사 클래스는 두뇌 트레이닝으로 근본적인 두뇌 개선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이제 6, 7세부터는 저희가 영어, 한글, 독서 몰입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7세까지 다닐 수 있는 미취학 기간의 사고력 기반의 영재원 플랫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브레인나우 프로그램에 필요한 브레인나우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이제 뇌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자뇌와 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뇌는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뇌인 반면에 우뇌는 천재들의 뇌 또는 이미지의 뇌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학습 능력과 직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토카피 능력, 고속 암기 능력, 고속 연산 능력, 창의력, 상상력, 이건 물론이고 절대 음감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머님께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포토카피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이렇게 찰칵하고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기능이 발현이 되면 당연히 학습의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공부를 별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성적이 유난히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 암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페이지를 보더라도 텍스트의 정보는 기본이고, 쪽수라든지 사진의 위치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과물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한 예로, 같은 시간에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10분 동안 10개도 못 외우는 반면에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이 잘 되는 친구들은 100개, 1000개까지도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의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뇌는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이제 출생에서부터 36개월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우뇌가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36개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퇴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나이로 6, 7세 무렵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반면 좌뇌를 보면 반대로 7세 무렵이 되면 좌뇌 위주로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요 개월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는 100% 운의 우위 사고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하루하루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때는 100% 운의 우위 사고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는 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알려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운의 미라클한 능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기에 가장 잘 걸리는 병이 우리 아이 천재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36개월을 기점으로 이제 급감을 해요. 그래서 이때 운의 우위로 사고할 수 있는 습관과 체계를 만드는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7세 이전의 시기 동안 어떠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한평생 살아가야 될 두뇌 그릇의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취학 이전에 6, 7세 때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면 요즘은 3, 4세 때는 기본이고 빠르면 12개월부터도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24개월부터가 아니라 12개월부터 진행하는 토들러 클래스가 생겼고요. 이렇게 교육의 시작 시점이 굉장히 많이 앞당겨졌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뇌의 그릇을 잘못 형성하면 7세 이후에 아무리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학원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학습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형이 가능한 시기인 두뇌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6세 이전에 적절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머님께서 정말 많은 자극과 경험을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독서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건 유전적인 형질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시는데 머리가 좋다는 건 사실 유전적인 형질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형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뇌 과학자들의 결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조상 대대로 신경세포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두뇌가 좋다라는 건 신경세포의 자극 경험이 이루어져서 시냅스가 견고하게 형성이 되는 이것을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냅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자극 경험이 주어지는 곳만 견고하게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극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곳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퇴화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독서 활동이라는 부분이 다양한 자극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독서와 두뇌의 상관관계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두뇌 트레이닝이고요. 두뇌라는 건 사용하는 것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공간지각력이라든지 입체사고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독서만으로는 또 채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뇌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냅스의 견고하고 유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두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측면이 반드시 동원이 되어야 사용해보지 않은 구간까지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브랜나우는 브랜나우 수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뇌의 영역들을 균형적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제공받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근본적인 뇌과학 곡선을 가지고 적절한 자극 경험을 제공하는 두뇌 교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두뇌를 자극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는 플래시 메소드 기법이에요. 이거는 글렌도만 박사님이 1960년도에 설파하신 방법인데, 뇌손상 환우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방법을 만들어지게 됐고, 그리고 접목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상 아이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었고, 현존하고 있는 은혜 교수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크기의 카드를
1초에 한 장씩 빠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쉬, 텍스, 보이스카, 할리턴, 할렌지 이렇게 앞뒤로도 또 보여주게 되고요.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이렇게 빨리 보여주는데 아이가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이게 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각, 그리고 두 번째 청각, 그리고 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넘겨주는 속도감에 의해서 자네가 따라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운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눈빛이 초점이 풀리게 되면서 집중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무의식적으로 습득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포토카피 능력이라든지 고소감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억지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아이가 운의 우위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다음은 저희 브레인나우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패턴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 분야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 이름이 운의 활성화 장치 및 그 방법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일러스트를 보여주고 다음 일러스트가 반영된 패턴 글자, 그 다음 바탕색을 뺀 글자, 색 글자, 먹 글자 이렇게 점차 단순화를 시켜요. 그러면 어느 날 아이가 이 검정색 글자만 보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앰뷸런스라고 글자를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고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는데 저희의 목적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부터 패턴화 시켜서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운해 우위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운해를 사용하는 게 워낙 원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서부터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훈련을 제공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나중에는 브레인나우에 없는 정보를 기억할 때도 자연스럽게 정보를 이미지로 기억해서 변화시키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어머님들께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한자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세 가지 언어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가장 빠른 아웃풋이 나오는 게 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유는 한자는 상형 문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자체에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해를 사용하는 운의 우위의 시기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문자보다도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영어나 한글 같은 경우 기호화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얘도 빨리 기억을 하긴 하지만 한자만큼 빨리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한자를 진행하는 이유가 요즘 문해력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빨리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휘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문해력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고 책을 읽고 그리고 글을 알게 되면 어휘도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휘력이라는 게 문해력의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되면 어휘력도 좋아지고 문해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자를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다음 저희는 뇌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3종이고요. 저희는 뇌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뇌파 실험을 해서 노출 전과 후에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운의 활성화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로 활성화된다라는 결과 리포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웩슬러 검사를 아실까요? 이건 지능 검사이고요. 보통 30개월 정도부터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30개월에 가서 지능 검사를 받으시고 저희 브랜나우 프로그램을 진행한 2년 후에 또 검사를 받으시면 전과 후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부분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이제 안타까운 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8세 때 또 한 번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이전의 결과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뇌 개선 효과라고 하는 건 적절한 시기가 너무나 중요해서 가능하면 6세 이전에 모든 트레이닝을 완료하는 게 개선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학습적인 부분들을 습득하는 건 다들 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습식을 들어가게 되면 요즘은 거의 모든 영어 유치원이 학습식이기 때문에 영유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학습식을 갈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고 아무리 놀이식이라고 해도 이거는 영어는 학습으로밖에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노출을 해주고 들어가면 적응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혹시 사이트워즈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게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220개를 리스트업한 부분인데요. 영유에 가면 가장 먼저 외우게 하는 게 이 사이트워즈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어떤 말인지를 모르는데 영어로 받아쓰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이트워즈 노트를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하나만으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의 우위에 사고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습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뇌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센터는 어머님께서 주 1회 데리고 오시면 되시는데 가정에서는 이 컨텐츠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데일리 루틴으로 사용하셔서 영어 10분, 한글 15분, 한자 10분 이 정도 진행해 주셔도 정상적인 아이들은 99% 이상의 동일한 아웃풋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디지털 콘텐츠는 정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학습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들이라 권장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플래시카드를 한 장씩 보여주고 그 뒤에 챈트가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도 짧고 데일리 루틴으로 사용해 주시면 충분히 아웃풋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LMS 기능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AI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영유아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구제 중심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교구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원이 돼야 교육이 진행돼야지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많은 교구들을 다 활용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차별 커리큘럼이 있고요. 교구를 준비해 주시면 가정에서도 이제 교구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따라서 수업 때마다 활용해서 커리큘럼도 꼼꼼히 활용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이가 이제 꺼내오는 책을 보여주셔도 좋고 디지털 영상물을 같이 보셔도 좋고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한 아웃풋 효과는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오프라인 센터는 주 1회, 2회 정도 나오시면 되는데 저희가 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는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운의 자극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훈련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 블렌딩 교육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웃풋 효과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모국어 실력은 절대로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학습식 역류를 가잖아요. 그래서 5세 때부터 파닉스를 배우고 6세 정도가 되면 이미 챕터북을 읽는 역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께감이 굉장히 두꺼운 책들을 읽는데 한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모국어에 대한 문해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영어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언어 실력은 모국어를 우선적으로 더 높여줘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브레인나우에서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모국어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어를 균형적으로 맞춰주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영유 가기 전까지, 유아 교육 기간을 가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한글떼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읽기 독립을 시키고 역류를 보내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한글떼기 가장 주의사항은 절대로 학습적이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역류하기 시기이기 때문에 놀이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글은 프로세스 아트라고 해서 미술 교육을 접목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글떼기 플로우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는 이렇게 통문자 중심으로 통문자 책을 보면서 매칭을 하는 거죠. 말놀이 프로그램으로 카드 한 장마다 챈트가 있어서 문장을 확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는 통글자로 책에서 통문자로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놀이 프로그램으로 카드 한 장마다 챈트가 있어서 문장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모든 생명체에는 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놀이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통문자 단계 진행 후에 한 글자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가지라든지 가와 지의 분리, 고노도로 모고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모두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서 말놀이, 표현력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말놀이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언어 치료 대신에 이걸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언어 치료 때 나오지 않는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기도 하세요. 그 정도로 정상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말이 늦은 친구들은 말놀이를 통해 말놀이로 활용하면, 언어가 느린 친구들은 말이 늦은 친구들은 말놀이로 활용해서 단어에서부터 직관적으로 확장시켜주는 훈련이 교재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세 말에 어떻게 한글을 떼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한글 파닉스라는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소분리의 개념을 이해해서 한글을 떼게 되는 거예요. 자네가 움직이기 이전에 시작하는 5세 이후부터 가능하기도 하고, 자소분리의 개념은 자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소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소리의 음가를 적용시켜서 소리를 기억하게 하는 한글 파닉스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기억이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억은 기린의 그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그그그그 이런 재미있는 사운드를 노출해주고 아이들은 이런 소리를 기억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청각적인 인지가 굉장히 잘 되는 시기여서 이렇게 노출을 해주고